아이들은 뛰고 넘어지고 부딪히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다친 뒤에도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골절은 성인과 다르게 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단순 타박상처럼 보여도 안쪽에서는 성장판 손상이 시작됐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이는 통증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는 붓기가 심하지 않거나 피부에 큰 상처가 없으면 단순한 타박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뼈는 아직 자라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작은 충격도 성인과는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아의 뼈는 성인보다 더 유연하고 뼈를 감싸는 골막도 두껍습니다. 그래서 외부 충격을 받았을 때 완전히 부러지기보다는 금이 가거나 휘어지는 형태의 골절이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또 회복도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라 처음에는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오히려 진단을 늦추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린이 골절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구조가 바로 성장판입니다. 성장판은 뼈 끝부분에 있는 연골 조직으로 아이의 키 성장과 골격 발달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쉽게 말해 뼈가 자라나는 핵심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위가 손상되면 단순히 뼈가 붙는 문제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장판은 여아는 13세에서 15세 전후, 남아는 15세에서 17세 전후까지 열려 있습니다. 즉, 성장기 아이들은 아직 뼈가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무릎, 발목, 팔꿈치처럼 관절과 가까운 부위는 성장판 손상이 발생했을 때 변형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성장판 손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쪽 성장판 기능이 떨어지면 좌우 성장 속도가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 다리 길이 차이, 다리 변형, 관절축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팔과 손 부위는 키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형태 변형이나 관절 기능 저하가 남을 수 있어 안심할 수 없습니다. 더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성장판 손상이 단순 X선 검사만으로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골 조직의 특성상 영상에서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아이의 통증 부위와 움직임, 다친 상황을 함께 판단하는 진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절이 의심된다면 단순히 사진 한 장으로 끝내기보다 소아정형외과 전문 진료와 필요시 추가 검사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서울원병원 문혁조 원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장판 손상은 단순 X선 검사만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골절이 의심될 경우 즉시 고정 조치를 시행한 뒤 정확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손상이 확인되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성장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아 골절 치료는 성인과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아이들은 뼈가 빨리 붙고 재형성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을 서두르기보다 연령과 손상 위치, 성장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크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맞는 방식으로 정확하게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병원을 꼭 찾아야 할까요? 다친 뒤 통증이 며칠 이상 계속되거나 팔이나 다리를 평소처럼 쓰지 못하고 절뚝거리거나 특정 부위를 만지면 심하게 아파한다면 단순 타박상으로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아이 몸 안에서는 이미 중요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방도 중요합니다. 운동 전에는 최소 10분 이상 스트레칭과 가벼운 준비 운동으로 근육과 관절을 충분히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축구, 농구, 배드민턴처럼 충격이 반복되는 운동을 하는 아이들은 안전 수칙과 몸을 보호하는 습관을 꾸준히 익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린이 골절은 단순히 뼈가 붙는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장판 손상을 초기에 놓치지 않고 필요한 치료와 관찰을 이어가는 것이 아이의 건강한 성장에 중요합니다. 아이의 통증이 오래가거나 움직임이 평소와 다르다면 단순 타박상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정확한 진료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